자율신경 안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한의원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람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성이란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 몸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다가 어느 날에는 굉장히 컨디션이 나빴다가 또는 감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굉장히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몸에서 느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비단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가 하루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하루는 기분이 나빴다가 이런 걸 대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 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혈당이 너무 높아졌다가 너무 낮아졌다가 해서 반복하면 췌장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성, 일정한 것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몸에서의 자율신경도 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교감신경, 즉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시키고 집중되게 만드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낮에 너무 지나치게 자극이 되게 되면 밤에도 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못하게 되어서 잠을 못 자게 된다든지 혹은 교감신경 흥분으로 몸에서 긴장감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혀에 통증이 생기고 피부가 수축이 되고 그리고 몸에서 긴장이 되면서 소화기가 안 움직이고 그러면서 집중력도 또 떨어지는 이런 나중에 불균형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게 되어서 교감신경이 올라오지 못하면 의욕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에서 자꾸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지면서 심장의 박동수가 서로가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결과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작업을 해주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고요. 요즘은 자율신경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항상성을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의 편차를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는 꼭 일정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잠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 특히 12시 이전의 1시간은 12시 이후의 2시간에 맞먹는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12시 전, 가급적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더 좋은데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11시 이전에 잔다는 것은 조금 힘드실 거겠지만 어쨌든 11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성장 호르몬이 어릴 때는 키를 키우고 몸의 세포를 성장하는 데 쓰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몸의 세포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쓰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고 나야 몸이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훨씬 더 많이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도 항상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러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잠의 길이 또한 일정하게 7시간 반 그리고 낮잠 20분 정도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한약에서 수면은 음기를 보충을 해서 몸에서의 안정을 채워주는 시간이죠.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양기를 보충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높여주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우리 몸에서의 낮 동안의 에너지 흐름이 좋아져서 항상성을 또 잘 유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먹잖아요. 이 세 가지 시간 혹은 아침을 조금 늦게 드신다거나 점저처럼 드신다거나 혹은 뭐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드실 건데 식사 시간을 너무 들쭉날쭉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소화기관이 쉬지를 못하고 소화기관이 쉬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의 자율신경이 그렇게 또 무너지게 되고 소화기관 중에 아주 중요한 기관인 간 같은 경우에도 쉬지를 못하게 되고 또 소화기관과 연동되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움직이는 갑상선도 쉬지를 못하게 되고 또 인슐린 분비라든지 이런 호르몬 기관들도 같이 쉬지를 못하게 되어서 몸에서의 항상성이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또 식사량도 일정한 정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뷔페를 하루 먹었다가 하루는 굶었다가 하루는 너무 많이 먹었다가 그 다음날 또 찔려서 또 굶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그래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식사량도 일정하게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수면 양도 일정하게 이렇게 수면과 밤에 그리고 낮에 식사하는 이 두 가지를 일정하게만 유지를 하셔도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발판, 베이스는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이 바로 두 가지를 일정하게 하시고 덧붙여서 운동을 적당하게 하시고 너무 많은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라서 개운할 정도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명상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축 두 가지는 바로 수면 시간과 그리고 식사 시간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혹시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힘드시거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가 일정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죠. 내 몸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 꼭 실천하시고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건강한